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소변을 잘 못 보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거기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셔서 예. 교수님 그걸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네. 74세 남자 환자분이었고요. 평소에는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과 요절박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줄기도 매우 약하고 소변 속도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진단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과민성 방광으로 2년간 약을 복용해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약을 그렇습니다. 먹고 소변을 못 봐서 소변줄을 차고 선생님 진료를 보러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음주 후에 소변을 전혀 못 보셔갖고 소변줄을 꽂고 오신 분이죠.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옆에 소변 갑자기 못 보시는 게 음주하시고 게 많고 감기약. 그렇습니다. 네. 감기약 잘못 드시면은 소변을 못 봐서 소변줄을 차야 되는 경우도 있죠. 환자분 과거력에 고혈압도 있으시고 고지혈증도 있고 지혈이 잘 안 되게 하는 항혈소판제제도 복용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었네요. 그게 우리가 수술적 치료를 계획한다면 이런 약물들 같은 거를 좀 끊고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흔히들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 그러죠. 그런 약은 한 5일 정도는 중단하고 시술을 해야 되고요. 리즘 시술 어떤 과정 어떻게 하셨는지 뭐 이분은 부분 마취를 시행했고요. 진통제를 같이 투여했습니다. 내시경을 보고 전립선을 봤을 때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었고 양쪽 전립선이 요도를 막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좌우측에 2군데씩 총 4군데의 리즘을 주사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한 10분, 15분 그 정도. 예, 20분 내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과는 어떻게? 소변줄을 한 일주일 정도 꼽아놨고요. 일주일 뒤에 저희 병원에 와서 소변을 잘 보시는지 확인했을 때 배뇨량이 한 60cc에 잔뇨량이 한 130 좀 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PSA를 측정했을 때 전에보다 떨어지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급성 요폐 때 PSA 수치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잔뇨가 좀 있지만 그런 대로 소변을 보셨기 때문에 카테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고 다시 3주 뒤에 한번 다시 오시도록 했습니다. 20분의 리즘 시술로 요폐가 회복을 한 거네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한 달 후에 뵙고 석 달에 뵈도 되는데 이분은 요폐가 발생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잔뇨가 아직도 조금 있기 때문에 3주 뒤에 한번 다시 뵙고요. 그때는 역전이 돼서 배뇨량이 잔뇨량보다 많아졌고요. 그리고 2달 뒤에 제가 뵀을 때는 속도도 아주 좋고 잔뇨도 20cc 미만으로 남았습니다. 그럼 실제 요속 검사 이렇게 예. 보면 거의 16 정도면 좀 시원하게 본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잖아요, 환자분이 환자분들이. 훨씬 네. 편해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네, 주명수 교수님과 함께 생각해보는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환자예요. 그래서 아직 치료 전인데 교수님께서 좀 좋은 말씀 가르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63세 남자 환자인데요. 환자분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7년 동안 약을 복용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약의 기본 약인 알파 차단제하고 항콜린제를 이렇게 복용을 하셨는데 이 환자분은 가급적이면 좀 성기능은 보존을 했으면 하시고 증상 점수에서도 보시면 2시간 내에 자주 보고 참기 어렵고 이걸 가장 높게 불편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셨어요. 요속 검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 교수님 어떤 정도인가요? 최고 요속이 15보다 작을 때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폐색이 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14 정도 되니까 소변 보는 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잔뇨도 30cc밖에 없어서 좀 더 약을 네.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소변을 잘 못 보는 거는 뭐 기본이지만 거기에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방광이 예민해져서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민성 방광 같은 요절박 같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수술하더라도 한 3분의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잘 상의해서 모든 게 100% 좋아지는 건 아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고 많이 좋아지는 것도 있으면 덜 좋아지는 것도 있다는 것을 잘 상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분 초음파를 했는데요. 전립선 크기는 31g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과민성 방광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시경을 했습니다. 교수님 내시경 같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전립선이 좀 비대가 돼 있네요. 꽤 확실히 비대가 없진 않죠. 양쪽에 예. 이렇게 맞닿아 있으니까. 예. 방광 안에는 다행히 약간의 육주와 이런 거 말고는 깨끗했거든요. 이제 예. 방광암이나 뭐 방광결석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약물 치료를 좀 더 하면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환자분께서 성기능을 보존하는 시술을 원한다면은 일단 한번 리튬은 권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술을 하더라도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남을 수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증상이 더 심해진다면 거기에 맞는 치료, 약물 치료 혹은 성기능 보존을 원하시니까 리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과민성 방광은 계속 조금 약으로 좀 조절을 하면서 보자 그렇게 말씀. 무리한 계획을 세운 건 아닌가요? 괜찮은 거. 감사합니다. 교수님 치료 받아본 적 없고 54세 남자 환자 전반적으로 배뇨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전립선 비대도 52g 정도로 중등도로 커져 있고 전반적으로 배뇨 증상이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약은 좀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도 사실은 일단 1차적으로는 약을 좀 권유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환자분이 약물은 난 싫다. 네. 그런데 전립선 비대증은 있고 잔뇨도 남고 주기는 약하다.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성기능이나 이런 것도 다 보존하고 싶으실 텐데요. 네. 이런 경우는 리튬의 적응증이 좀 되지 않을까요? 약을 사실 복용하면 생각보다 약이 효과가 좋은 분들도 있고 부작용이 또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는 좀 약물 치료를 먼저 권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약이 또 이게 개개인에 따라서 부작용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부작용들을 주로 많이 소변 나오는 요도를 열어주는 약이 있고요. 알파차덴제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이 있습니다. 호르몬 차단은 5알파 리덕타제이니까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쓰기도 하고 각각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요도를 열어주는 약은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이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을 야기하거나 혹은 코가 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 그거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에 일부 환자분에게서는 발기하는데 좀 지장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